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논문 발표하게 된 정윤영입니다.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PI 렌더러라고 하는 논문인데요. 이 PI 렌더러는 이제 페이스 리이넥트먼트를 진행하는 논문인데, 이 페이스 리이넥트먼트 태스크는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소스 이미지를 이 타겟 모션에 맞는 표정으로 이 이미지를 바꿔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. 해서 이 소스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 표정만 바꿔주는 태스크를 페이스 리이넥트먼트라고 합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타겟 모션 그 변환하고자 하는 표정이 되고 왼쪽이 소스 이미지죠.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이제 타겟 오디오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오디오 내용은 이제 빼고 저기 그 타겟 모션에 대해서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여기서 타겟이 이미지가 아니라 모션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3D 모델이라는 건데 이 3D 모델은 예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얼굴 정면 부분의 텍스처를 이렇게 3D 형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D로 표현을 했고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 3D MM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여기서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네, 여기 보시면 인풋과 그 인풋에 맞는 3D MM 형태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형태를 3D 형태를 이런 식으로 얼굴에 씌워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3D MM 모델이 성능이 좋아서 그 페이스 리이넥트먼트 태스크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.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거는 다른 유사한 태스크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째로 얼굴이 리얼하지 않고 신테틱합니다.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 얼굴처럼 돼 있는 게 아닌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 나올 법한 인조적인 얼굴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페이스를 할 때 요 겉부분을 따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안경이 씌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다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어색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. 네,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들을 이제 워핑 네트워크로 해결을 했습니다. 네트워크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3D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D 그 타겟 모션이 된 3D 모델인데요. 이 모델은 총 4가지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익스프레션, 로테이션, 세 번째 트랜슬레이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입니다. 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은 요 이미지에서 요 모션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, 얼굴이 얼마만큼 돌아가 있는지, 그리고 중심에서 어느 정도 이동해 있는지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표현을 하고요. 아이덴티티는 이 얼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이 어느 사람의 얼굴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아이덴티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익스프레션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,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뜻합니다. 해서 저희가 쓸 거는 이 소스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이 타겟 모션의 요 3가지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. 때문에 타겟 이미지에서 아이덴티티는 가져오지 않고 나머지 3개만 가져와서 타겟 모션의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3DM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. 요 요 S바는 이제 평균적인 페이스 모양을 뜻하고 여기에 그 아이덴티티 값의 베이시스와 익스프레션 값의 베이시스의 알파와 베타 상수값을 곱해져서 총 이제 3DM의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
요 페이스마다 각각 다른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해서 요 아이덴티티 값은 저희가 안 쓴다 했으니까 익스프레션 값과 로테이션, 트랜슬레이션 요 세 개를 합쳐서 요 모션 파라미터 P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렇게 P를 이루고 있고요. 여기서 타겟 모션 디스크립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 비디오 프레임에서 물론 한 이미지 프레임에서 이 모션을 바로 딸 수도 있지만 비디오 프레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요 K개만큼의 윈도우를 설정해서 그 K개에서 그 이 I 프레임을 기준으로 그 이전 프레임 K만큼 그리고 다음 프레임 K만큼 값의 그 사이에 있는 P들을 모두 이 하나의 P로 설정하게 됩니다. 이러면은 그 여러 프레임들에서 이 여러 프레임들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프레임 그 당시의 프레임만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제 성능이 더 높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출력할 수 있겠죠. 해서 이제 그 방식을 여기서는 타겟 모션 디스크립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다음으로 매핑 네트워크를 가보겠습니다. 아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타겟 모션인데 전체적인 구조는 소스 이미지에서 요 플로우 필드 W를 뽑고 그거를 토대로 소스 이미지를 와핑해서 와핑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. 이 와핑 이미지를 이제 수정하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최종 이미지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타겟 모션 디스크립터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 와핑 네트워크와 에디팅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모션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나온 이 P를 바로 쓰지 않고 Z라는 벡터로 변형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변형하는 이유는 그 보시면은 네, 여기서 Z로 변환을 하고 요 아다인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요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. 요 아다인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는 요식을 따라가는데 요 xi를 y의 분포에 맞춰서 대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해서 여기서 요 네트워크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까 말했던 아다인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요 네트워크에 알맞는 분포로 수정을 해서 그런 네트워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요 뮤와 세타는 그런 분포 변환 과정을 뜻하고 세타는 분산, 뮤는 세타가 표준 편차, 뮤가 평균을 뜻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요 매핑 네트워크고 요 와핑 네트워크는 여기서 있는 요 Z 벡터를 그냥 인코더 디코더 잠시만요. 네, 소스 이미지를 인코더 디코더 형식을 거쳐서 제너레이티브 이미지를 바로 CNN 구조를 거쳐서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공간적인 내용이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. 보존이 안 되고. 해서 여기 논문에서 이제 해결한 방식은 요 플로우 필드 W를 이용하는 건데요. 요 플로우 필드는 이 함수인데 요 화살표들이 어떠한 그 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코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플로우 필드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소스 이미지에서 인코더, 디코더 형식을 거쳐서 이미지를 뽑는 게 아니라 이 플로우 필드 W 함수를 뽑아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W를 통해서 와핑을 한 것이 와프드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요. 네.
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그 매핑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레이턴트 벡터 Z 그리고 처음에 인풋인 소스 이미지를 거쳐서 소스 이미지를 인풋으로 함께 넣어서 요 플로 필드 W를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. 요 와핑 네트워크에 사용된 로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. 여기서는 그 타겟과 비교를 할 텐데 타겟 모션이나 이미지는 소스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죠. 아무래도 아이덴티티가 다르다 보니까. 해서 여기서는 요 프리트레인드 된 VGG19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. 바로 비교를 하지 않고. 해서 요 보시는 요 파이 i가 그 i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뜻합니다. 네, 요 내용은 이제 VGG 그 논문에 나와 있고요. 해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에런 로스를 구해서 요 와핑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. 그 다음은 에디팅 네트워크인데요. 어, 여기서 소스 이미지에서 요 와핑을 거쳐서 나온 이미지도 물론 높은 성능을 그 효율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지만 요 와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소스 이미지에 원래 없던 픽셀은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플로우 필드라는 것은 이 원래 있는 픽셀을 이동시켜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원래 가려져 있는 부분이나 없던 픽셀은 요 와핑 이미지에 따로 생성이 되진 않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줄 요 에디팅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. 요 에디팅 네트워크는 아까 매핑 네트워크에서 나온 Z 벡터와 Z 벡터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소스 이미지와 와핑 이미지 이렇게 세 개를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. 이 인코더 디코더 형식은 이 앞에 있는 와핑 네트워크와 유사한 형태로 하되 최종 이미지는 여기서는 바로 이미지가 나오게끔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해시 그 최종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뜻하고 요 IW가 warped 이미지, IS가 source 이미지, Z가 레이턴트 벡터를 뜻합니다. 여기서는 이 에디팅 네트워크를 위해 두 개의 로스를 주는데요. 첫 번째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LC입니다. 여기서도 똑같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아까 VGG19 네트워크에 있던 액티베이션 맵을 비교를 해서 만들게 되고 밑에 보시면은 G 파이 J라는 함수가 새로 나와 있는데 이 G는 이제 그람 매트릭스를 뜻합니다. 그람 매트릭스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람 행렬식인데요. 그 이런 식으로 어떤 행렬에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들의 내적 곱의 모든 경우의 행렬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n by n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그람 행렬입니다. 요 그람 행렬을 왜 사용하냐면 또 이전에 있던 VGG 요 논문에서 그람 행렬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의 스타일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실험적으로 나왔습니다. 해서 이거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고요. 요 G 파이 J는 요 아까 말했던 파이 J 그 레이어의 그람 매트릭스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람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최종 로스가 되고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와핑 네트워크보다 그 뒤에 있는 에디팅 네트워크의 값을 좀 더 높게 줘서 결과가 더 잘 나오게끔 만든 모습입니다. 이거는 오디오에 대한 내용이고요. 네, 그 다음 데이터셋입니다. 데이터셋은 복셀랩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 예를 들어서
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카메라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얼굴을 딴 그런 데이터셋입니다. 총 22,500개 정도의 비디오가 들어가 있고요. 네, 유튜브 비디오가 출처이고 여기서는 전처리를 그 얼굴 부분을 크롭을 해서 256 바이 256 사이즈로 바꿔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매트릭은 네, LPIPS는 네, perceptual distance를 측정을 하는데 사람과 유사한 인식으로 측정을 해서 이 값이 네, 낮을수록 더 좋은 이미지임을 뜻합니다. 그 다음에 FID 스코어는 그 두 확률 분포 상의 그 거리를 뜻합니다. 그래서 페이크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의 이 분포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더 좋은 값입니다. AED와 APAD는 각각 Average Expression Distance, Average Pose Distance를 뜻하는데 3D MM 파라미터에서 있는 익스프레션과 포즈 값을 비교한 값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을수록 더 좋은 값입니다. JMD는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저 테스트를 뜻하고요. 요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어떤 이미지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나 아니면 타겟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리얼한지를 고르게 했습니다. 네. 이 부분은 이제 결과인데요. 이 페이스 리니토먼트에서 최신 성능을 보이고 있는 스타일 리그 논문과 비교를 한 사진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서도 3D MM을 이용해놨는데요. 보시면은 왼쪽에는 스타일 리그를 먼저 보겠습니다. 왼쪽에는 그 안경이 없는데 오른쪽에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다른 안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.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요 이유는 아까 3D MM의 문제 때문인데요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논문들에서는 그대로 씌워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그런 머리카락 같이 그 얼굴 부분이 오클루전 되어 있다.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다른 추가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스타일 리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생겼던 오류로 보이고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3DM의 파라미터만을 이용하고 이 와핑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점이 나타나는데요. 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옷의 그 색채라고 해야 되나요? 채도가 조금 달라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와핑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텍스처적인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밑에는 두 논문 사이에 그런 결과값을 비교한 테이블입니다. 네, 이 사진은 이제 다른 전체적인 논문들과 비교한 사진이고요. 한번 훑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인풋 맨 왼쪽이 소스 이미지, 맨 오른쪽이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하는 표정, 타겟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 논문에서의 결과를 뜻합니다. 위에 두 줄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표정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. 밑에 두 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표정으로 진행을 한 사진입니다. 위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변화가, 아이덴티티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되고 밑에서는 다른 사람의 표정까지도 이제 그 소스 이미지에 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된 태스크가 되겠죠. 밑에 보시면은 아까 방금 보셨던 다른 논문들과의 결과값을 비교한 사진입니다. 네.
해서 이제 결론은 메인 그 네트워크로 가보시면은 다른 논문들과 달리 3D MM을 파라미터만을 사용을 하고 이 위에 뉴럴 렌더링을 거치지 않고 와핑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클루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모션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네, 이 뒤에 어펜딕스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모션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모션 디스크립터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모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넣었을 때 이 네 가지의 지표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비디오에서 그 두 프레임 사이에 그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인데요. 여기서는 이 새로운 Z 벡터를 아까 FM P1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. 이 Z 벡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바로 이 FM 매핑 네트워크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매핑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P1의 매핑 네트워크와 P2를 매핑 네트워크를 거친 것을 알파와 1-알파를 줘서 중간값인 Z 프라임을 생성을 했는데요. 보시면은 그 알파 값을 가지고 이제 연속적인 사진을 생성해낸 자료인데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Z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은 이 Z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. 네,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파이렌더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